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상학함수 활용단원에서 좀 전에 사인 법칙에 대해서 해봤어. 근데 양대산맥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 사인 법칙 말고 무슨 법칙도 있다고? 네,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 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사인 법칙도 내가 세 가지 요소를 설명했어. 얘도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노란색 제목이 그 세 가지야. 이게 내가 코사인 법칙과 관련해서 전달할 전부야.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들을 이제 너도 스스로 익히고 나랑 좀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뭐가 코사인 법칙인지 설명을 해볼게. 역시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야. 자, 봐봐. 자, 탄수야 봐봐. 삼각형 ABC와 관련해서 자, 법칙이잖아, 법칙. 항상 뭔가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 뭔가가 뭐냐면 다음이래. C제곱은 이 변의 길이 제곱 말하는 거야. 걔가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는 뭐랑 똑같아? 이게 뭐야 이거? 피타고라스잖아. 그치? 근데 우리 지금 이 삼각형이 직각이 아닐 수 있잖아? 그걸 위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붙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요 두 개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요 내용이 코사인 법칙이야. 근데 내가 색깔도 좀 미리 구분을 했어. 피타고라스랑 좀 닮아 있거든? 실제로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시킨 거야. 뭘 일반화시켰다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시킨 정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봐봐. 이 삼각형에서 봐봐. 요 C라는 각이 90도면 그럼 이 법칙에서 코사인 90도지 여기가. 코사인 90이 얼마야? 90도일 때 코사인은 0이야 0. 그러니까 C가 90이면 진짜로 이 부분이 사라진다고. C가 90이면. 근데 90도일 때만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게 뭐 80도여도 70도여도 심지어 둔각이어도 C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삼각형이기만 하면. 알겠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보면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일반화시켰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피타고라스 정리 말고 처음부터 이거 배우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 맞아? 되겠어? 우리 인지 발달 단계를 넘어선다고.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그나마 간단하게 식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꼴이긴 하지만 먼저 배우는 거야. 거기까지는 우리 중학생 애들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건 중학교 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거야. 중학교 때. 두 번째. 실제로 요 식의 형태보다 더 많이 쓰이는 형태가 있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이 코사인 C 있지. 이것만 한쪽에 남겨두고 나머지 다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를 먼저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그쪽에 코사인 C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줄게. 뭐라고? 아니, 뭐 어떻게 했다고? 요 부분을 넘겨. 대신에 C제곱을 다시 넘겨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고? 썼다 지운다 봐봐. 2AB 코사인 C는 뭐가 된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빼기 C제곱이야. 코사인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2AB로 양변을 나누면 되지. 그래서 코사인 C, 요거 진짜 많이 쓰이는 형태야. 오히려 이 형태보다도. 2AB 분의 뭐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된다 이거. 자, 그래서 형태적으로 물론 얘를 이용해서 얘를 유도하는 거긴 한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동시에 다 외우고 있어. 이거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걸 변형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고 너가 응용력이 떨어져.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 이거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나중 처음 배우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외워.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돼. 확실히. 암기를 지금 해야 돼. 집에 가서 해야지 안 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해. 요 두 가지 형태 있지? 얘하고 지금 외워. 1분 줄게. 자, 외웠지? 외웠어? 됐지? 외우는 걸 바탕으로 수업을 할 거야. 외우는 걸 바탕으로. 물론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주인공이 C가 아니어도 돼. 이게 지금 C제곱이지. 그러면은 A제곱은으로 식을 만들 수 있나? 그 코사인 법칙을 A제곱은으로 해볼게. 그럼 뭐가 될까? 이게 뭐야 지금? 그냥 알파벳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제외한 나머지 두 변기를 일단 제곱해서 더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만든다는 느낌이지. 그럼 뭔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근데 그걸로 안 끝난다고. 마이너스? 그치, 두 배. 앞에 이미 뱉은 그 두 개. 지금 BC니까 2BC에다가 곱하기 코사인에 그치, B하고 C를 제외한 요거 대문자 버전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B제곱을 주인공 어떻게 돼? 연습이야 지금 이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C 그리고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B지 그치? 요거 그대로 그치? 요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난 하는 중이야 설명을. 연습을 스스로 해야 돼. 지금 내가 하라고 집에 가서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야. 코사인 C 말고 코사인 A는 어때? 여기 C지. 분모에 이거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부터 출발이야. 그러니까 맞아. 가윤이가 잘했어. 2BC분의 이 스몰이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을 된다 이거지. BC면 더하는 거는 BC야. 그러면 이제 안 나온 거 A 하나 있으니까 그거 제곱해서 빼면 돼. 이런 느낌. 그럼 윤서야, 코사인 B는 뭐라고 쓰면 될까? 2AC분의 도합. 그렇지. 요 AC니까 A제곱이랑 C제곱 더하고 빼기 B제곱 해주면 된다 이거지.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공식이 나오면 공식을 잘 뱉을 수 있도록 네가 보고 또 보고 해야 돼. 공식 자체를 못 뱉으면은 이 문제풀이 진행이 안 돼. 하는 거야 지금. 좋아. 지운다 이거. 증명 과정 한번 볼게. 이게 코사인 법칙인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볼 거야. 핵심은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증명 과정의 핵심이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라고. 아까 사인 법칙도 내가 그 책에 증명이 없다 했잖아. 안 적어놨다 했잖아. 얘도 증명 내가 안 적어놨거든. 좀 이따가 메모할 시간 따로 줄게. 일단 이해를 좀 하자. 봐봐. 지금 피타고라스는 원래 무슨 삼각형일 때만 쓸 수 있는 정리야? 직각삼각형인데 이거 지금 내가 직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거야. 얘를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여기 A에서부터 수선의 발 내려줄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어. 1번 삼각형이랑 2번 삼각형. 자, 2번 삼각형 따라가봐. 일단 봐봐. 2번 삼각형에서 내가 삼각비를 쓸 건데 잘 봐. 이 수선의 발에서부터 이 C까지의 요 길이, 요 선분의 길이 있지. 이거 B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B하고 요 각하부를 이용해서 연습해볼까? 여기가 이제 뭐 40도라고 해볼까? 요 길이가 뭐야? 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뭐 10이라고 해볼게. 길이 보게. 이게 중학교 때 훈련하는 내용인데 10하고 40, 코사인 40을 곱해. 여기가 만약에 L이고 여기가 만약에 세타잖아? 그럼 여기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되는 거야. 이제 와서 이거 하지 말자. 이건 그냥 할 수 있다 칠게. 오케이? 그래서 왜요? 한번 설명? 요 길이를 내가 네모라고 해봐. 그럼 네모를 구하는 관계식을 하나 세워볼까? L분의 네모가 코사인 뭐야? L분의 네모가 코사인 세타야. 네모가 궁금해? L 넘겨. 그럼 L과 코사인을 곱하는 거잖아. 맞지? 네모는 L과 코사인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정도는 기본 교양이야. 이 수선의 발까지 얘가 L하고 코사인을 곱하는 거고 여기 높이는 L과 뭘 곱할까? 사인을 곱하는 거야.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중학교 내용이야. 자, 그럼 봐봐. 요 2번 삼각형에서 방금 했던 이 논리를 적용시켜 볼게. 수선의 발부터 C까지 이 밑변의 길이를 B하고 C를 이용해서 표현해봐. 뭐라고 쓰면 될까? 이 길이? B 곱하기 그냥 C야? 코사인 C. 맞아? 요 높이 도거나 얘기해봐. B 곱하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높이를? B 곱하기 코사인 A 사인 사인 C요. 그렇지. B 곱하기 사인 C라고 쓸 수 있네. 그럼 다 했어. 피타고라스를 어디서 쓸 거냐면은 1번 삼각형에서 쓸 거야. 1번 삼각형에서 쓰자. 빗변의 길이 제곱은 C 제곱은 누구랑 제곱이 합이야? 밑변 제곱, 높이 제곱. 밑변부터 얘기해 볼래?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 A 빼기 과정으로 쓸 거야. B 코사인의 C. 그게 밑변인데 이거 제곱. 더하기. 이제 뭐 할 차례야? 높이 제곱. 이거. B 사인 C. B 곱하기 사인 C. 이거 제곱. 더하자. 먼저 A 빼기 B의 제곱. 완전 제곱 느낌으로 이거 전개를 잠깐만 해봐. A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나오고 그리고 제곱하면 B 제곱의 코사인 제곱 C 나오지. 그냥 전개한 거야. 이 뒤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쓸게. 제곱 분배해서 B 제곱의 사인 제곱 C. 그 다음에 간단히 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어? 확인해봐.
이거 말이야.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 뭐라고? 이거 b제곱 b제곱이잖아. 뭐 하고 싶은 거야? 묶어내고 싶은 거지. b제곱으로 묶어내고 나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이 들어가. 근데 그게 뭔데? 1이잖아. 그럼 이 핑크색 밑줄 친 게 뭐란 얘기야? 그치, 이게 그냥 b제곱이네. 되고 있어? b제곱으로 묶어내고 나면 곱하기 괄호가 1이라고. 이해됐어? 정리만 하면 되겠다 이제. a제곱 쓰고 b제곱 쓰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해서 증명을 끝냈다 이거야. 똑같잖아. 됐어? 핵심은 피타고라스를 쓰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삼각비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어. 수선의 발 내리고 피타 쓴 거다. 수선의 발 내리고 피타 쓴 거야. 이 증명 과정이 지금 책이 없기 때문에,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좀 메모를 해놓으면 돼.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죠?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배우고 있어. 아까 사인 법칙을 하고 지금 코사인 법칙을 하고 있는 중이야. 코사인 법칙이 3개를 니네가 배워야 한다고 했고, 코사인 법칙이 뭔지,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1번과 2번보다 3번이 항상 제일 중요해. 아까 사인 법칙도 마찬가지고. 문제 풀 때 거의 대부분 이런 사고 관점을 가지고 풀 거니까. 몇 개의 예시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쓸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언제 쓸 거냐? 크게 2가지 상황이야. 몇 가지 상황? 2가지 상황. 첫 번째가, 자, 봐봐.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뭘 알고 있을 때 뭘 구할 수 있을까? 얘를 구하고 싶다면 뭐가 있어야 돼? A, B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 각 C도 있어야 돼. 반대로 말하면 그 3개가 A, B랑 C까지를 알고 있다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적어볼게. 변 몇 개랑 각 몇 개? 변 A, B 2개. 그리고 각 1개, C 1개. 이게 있으면 2개와 1개. 그렇게 해서 3개. 그렇게 해서 3요소가 있으면 나머지 3요소도 다 구할 수 있어. 자, 먼저 이 물음표를 한번 구해볼게. 이 변의 길이, AC 변의 길이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물음표를 미지수를 잡으세요. X라고 하죠. X. 여기 항상 출발이야. 미지수를 잡아. 특히 코사인을 쓰겠다고 하면은 이 끼인 각의 맞은편, 얘가 주인공인 그 식을 쓰는 거야. 너를 구하고 싶으면은 끼인 각은 이걸, 요 끼인 각이야? 너에 대한 걸 가지고 오는 거라고. 봐봐. 그러면은 뭐의 제곱은? X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2의 제곱. 그냥 과정 다 쓸게. 루트 2의 제곱.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가 근데 얼마야? 2분의 루트 2.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코사인 45도 막 이런 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다 이거야. 이 문제 풀 수가 없다 이거야. 이해했어? 네,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전제야. 그럼 계산해 볼까요? 2 더하기 9. 11에다가 2 약분되니까 뭐야 이거? 빼기 6? 그럼 이게 5네요? X제곱이 5네요? 그럼 X는 뭐죠? X는 루트 5.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제 4의 요소를 지금 내가 찾은 거야. 아직 안 물었는데, 만약에 너한테 이 상황에서 각 A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X까지는 구했어. 세변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는 거잖아. 사인 법칙 쓰면 좋아. 왜? 얘랑 얘랑 마주보는 건데 둘 다 알고 있잖아 이제는. 그리고 나서 얘는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 3이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얘랑 얘의 비율이 얘랑 얘의 비율과 같다. 쓰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안에서 이제 섞이기 시작해. 코사인과 사인을 둘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기초적인 문제는 사인 법칙이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면 코사인 법칙으로 끝나버린다고. 근데 문제가 어렵잖아? 둘 다 써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뭘 쓰고 뭘 쓰는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알겠지? 됐고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첫 번째 상황이었고 두 번째 상황을 비교해 볼게. 얘는 봐봐. 변의 길이 2개야. 각 1개야. 여기도 변의 길이 2개고 각 1개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2개를 둘 다 썼단 말이야. 요것도 연습해보고 요것도 연습해보고. 그냥 똑같은 거 2번 연습해보려고 한 걸까? 의도가 없나? 자, 그럼 너가 말해봐봐. 현재 처음 돌아올까? 처음이 이런 상황이었거든? 이거 구하세요.
그러면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은 뭐가 달라? 각의 위치가 달라. 그치? 변변 여기는 끼인 각이야. 여기는 변변 안 끼인 각이야. 쌤이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붙일게. 그냥 앞으로 우리끼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거 끼인 각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를게. 이거는 이런 용어는 없지만 안 끼인 각 코사인 법칙으로 쓸게. 안 끼인 각. 안 끼인 각. 근데 우리끼리 용어야? 어디 가면 못 알아들어. 우리끼리 용어 이름. 근데 안 끼인 각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뭐라고? 변 두 개랑 각 한 개면은 그 각이 끼인 각이어도 쓸 수 있고 안 끼인 각이어도 쓸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또 여전히 얘를 x라고 써. 그리고 이 각을 활용해서 이 각에 마주보고 있는 얘를 주인공으로 하는 4를 주인공으로 하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켜 보는 거야. 그렇지. 4제곱. 4제곱은 불러봐봐. 그렇지. x제곱이랑 3제곱을 더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0도 라고 쓰면 이게 x에 대한 그냥 무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너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고. 얘보다는 안 끼인 각 코사인 법칙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계산이 좀 복잡해. 근데 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어차피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어.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애들이 이게 이 코사인 법칙을 처음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 문제는 잘 푸는데 이 문제를 못 풀어 잘.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식을 일단 못 세우는 친구가 많고 이 코사인 법칙은 끼인 각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심지어 이 식을 세웠다 치더라도 본인을 의심해. 오씨, 스바 1차 함계수가 무리수인데? 하면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 초보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안 끼인 각 코사인 법칙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이 2차 방식이 계산이 원래 좀 복잡해. 그래서 그렇게 복잡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미리 좀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해볼까요? 16 넘길까요? 그 내림차순 정리해볼게. 봐봐. 구해봐봐. 어떤 정도로 복잡한 건지. 좌변부터 쓸게. 4제곱 넘어가서 0 됐어. 그다음에 내림차순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이 약분할까요? 3루트 3x 그리고 상수항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7. 자 풀면서 이 정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두 근의 곱이 지금 뭐게? 뭐가 음수야. 그러면은 이 2차 방식을 풀었을 때 뭐 하나? 양수인근 하나, 음수인근 하나 나올 거야. 어차피 x라고 하는 거는 무슨 수야? 양수겠지, 길이니까. 이 2차 방식에서 큰 근 골라주면 돼. 큰 근. 아무튼 풀어. 이 정도 풀어볼까? x는 조금 복잡해. 근해 공식 쓸게. 2분의 3루트 3에다가 플러스 원래 풀만 돼. 어차피 큰 근 고를 거니까 플러스만. 루트 3루트 3의 제곱 27. 마이너스 4배에 그러니까 플러스 28 되네. 그래서 루트 안에 55지. 이 지금 숫자는 내가 랜덤으로 지금 배정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하긴 해. 실제 문제는 이 정도보다는 조금 간단해질 것 같아. 실제로는. 근데 아무튼 좀 복잡할 순 있다. 그거 자체를 미리미리 염두에 둬라. 마음속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코사인 법칙을 언제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첫 번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언제? 변 두 개랑 각 한 개일 때 쓰는 거고 이 각이 끼인 각이어도 되고 안 끼인 각이어도 된다. 두 번째 상황이 있어. 두 번째 상황. 네모 2번.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만한 두 번째 상황은 각은 하나도 없는데 변만 3개가 있는 거야. 뭐만 3개? 변만 3개. 일로 와봐. 아까 이 동그라미 2번에서 이거 적였던 거 기억나?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식 근데 어떻게 나온 거지? 코사인 이 파란색을 넘겨서 코사인 C만 남기고 다 넘긴 거야. 그럼 이 식의 쓰임새가 뭘까? 그치? 각을 찾기 위해서 뭘 알 수 있으면? A, B, C를 알 수 있으면 변 3개를 알 수 있으면 각을 찾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를 구하는 거야. 봐봐. 이 문제 지운다 여기는. 다 책에 써 있어. 지울게. 이 문제 상황을 좀 봐봐.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 BC, CA가 4, 6, 5로 정해져 있어. 각은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뭐만 나와 있어? 변만 나와 있어. 보고 있어? 변만 나와 있어. 이때 너한테 뭘 물어봤냐면 요 A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코사인 법칙의 저 동그라미 2번의 버전.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어. 선생님 왜요? 너한테 사인을 물어보긴 했지만 뭐부터 구해야 한다? 코사인부터. 코사인 뭘 구할 수 있다고? A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구해볼까? 코사인 법칙으로.
그럼 A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이 6이니까 자 순서 잘 맞춰 써봐. 분모부터 쓸까 분모? 뭐라고 쓰면 돼? 2 곱하기 그렇지 2, 4, 5 요걸 끼인 각으로 하는 두 변을 골라서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4 오면 여기 분자에 그렇지 4제곱 5제곱 더하고 마지막 마이너스 남아있는 변 써주면 돼. 제곱해서 코사인 구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사인 어떻게 구한다고? 그치 얘랑 제곱해서 더하면 1이잖아.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막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구해볼까?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지금? 몇 분의 몇이냐 이거? 40분의 16, 25 더하면 41이고 41을 36 빼면 5네. 8분의 1.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야. 그럼 사인 값은요? 그치? 이거 제곱하면 64분의 1이야. 이걸 어디서 빼야 돼? 1에서 빼는 거잖아. 얼만데 이게? 64분의 63이야. 루트 씌워도 올 거 아니야? 근데 사인 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니야? 그러니까 제곱 버릴 때 풀마 루트 아니야? 풀마 루트? 그럼 이거 플러스 루트 64분의 63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64분의 63일 수도 있는데 뭘까? 둘 다 되나? 아니면은 이번에는 한 번만 되나? 플러스. 왜 플러스지?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 코사인 법칙 관련해서 내가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를 했어. 코사인 법칙이 무엇이냐? 요 네모가 코사인 법칙이야. 이 식보다 이 동그라미 2번도 꽤 많이 쓰인다 이거야. 둘 다 따로따로 잘 외워주면 좋을 것 같다. 증명 과정은 이제 수선의 발 내리고 피타 쓰는 거였다. 법칙을 언제 쓸 수 있냐, 코사인 법칙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었다. 어떤 상황이었어? 변 두 개 각 한 개, 아니면 변만 세 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도 배웠고, 코사인 법칙도 배웠잖아. 봐봐.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SSS 상황이야. 삼각형에서. 뭐야, 저게? 변만 세 개. 그러면 요건 뭘 써야 되는 상황이야?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나? 있어? 사인 법칙은 마주보고 있는 변이 필요해. 변과 각이. 각이 하나도 없잖아. 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도 못 써, 이거는. 이해돼? 무슨 걸 어떤 걸 써야 한다고? 무조건 코사인이야. 이거는 뭐 별 이슈가 없어. 무조건 코사인만 가능해, 그냥 애초에. 오케이? 두 번째 타입.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삼각형이 변이 하나 줄자. 그러니까 SAS 상황으로 얘기해 볼까? 물론 뭐 이런 것도 얘기할게. SSA. 이건 끼인 각 말하는 거고 안 끼인 각 말하는 거야. 이 두 개인 경우에 뭐 하자는 거야? 여전히 코사인 법칙이야. 물론 얘 같은 경우는 각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 S하고 요 A가 마주보는 관계라면은 무슨 법칙도 생각할 수는 있냐면 사인 법칙도 쓸 수는 있어. 문제에 따라서 사인 법칙이 유리하기도 해. 어떨 때에는. 근데 이건 네가 잘 보고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지금 여기 와서 이걸 가지고 무조건 코사인이다, 무조건 사인이다, 이거는 몰라.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 그거는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안 한 게 있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생각해봐. 3요소가 변만 3개. 이거는 요거 뭐였어? 변 2개, 각 1개. 각 2개의 변 1개 있잖아. 각 2개의 변 1개. 이거 아싸. 이 아싸의 상황은 뭘 쓸까? 이거는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왜요? 봐봐. 삼각형에서 잘 봐. 삼각형에서 각이 2개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2개가 나온 게 아니야. 3개 다 나온 거야. 그럼 무조건 요 S랑 마주보는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이야. 각이 2개면 3개 다 나온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변이 많을수록 뭐가 유리해? 각보다 변이 많을 때 코사인이 유리해. 각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변이 줄어들수록 뭐 한다고? 사인이 유리해진다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하고 있어. 이해됐어? 자, 마지막에 요것만 어디 메모를 좀 해놔봐봐. 요거.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해. 변이 많아질수록 각은 적어질수록 변이 많을수록 코사인이 유리하다. 알겠지? 자, 스스로 잘 정리 안 해놓으면은 이 문제에서 그렇게 안 나온다고. 문제에서 야야 이거 사인 법칙 쓴다.
야야 이거 코사인 법칙 문제야. 안 알려준다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법칙을 쓰는 건지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모든 문제를 다 거기 프레임에 맞춰서 끼워 넣어서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좀 필요해. 그게 저기 마지막에 내가 써놓은 거야. 42번에 보면은 일단 뭐 그건 잘했어.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쌤이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뭐였냐면 글로 나와 있는 거를 그림으로 남겨보는 거지. 이미 근데 그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지. 그거는. 상황을 볼 때 그림으로 봐야 되니까 어차피 120, 3, 4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은 A, B, C니까 B가 더 짧네. 그러면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120도니까 둔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볼게요. A, B, C입니다. 정보 표시. 얘가 120도. 그다음에 이 B가 3이니까 B 맞은편 여기. 이게 3이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C가 4니까 여기 맞은편. 여기가 4라는 이야기. 자, 보다시피 변 몇 개랑 각 몇 개야? 응? 변 2개랑 각 1개야. 이렇게 변이 2개면 아까 내가 뭐 하자고 했지? 코사인 법칙 쓰자 했지. 그렇지? 특히 이 변 2개가 현재 이 각이랑 관련했을 때 이 각이 무슨 각이야? 끼인 각이야, 끼인 각. 그럼 이제 A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녀석이 누구냐면 여기 표시해 보면은 이제 여기인데 코사인 법칙을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는? A를 주인공으로 하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거지. 그럼 이제 A 제곱은 3, 4 제곱해서 더해. 3의 제곱, 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120도. 그 이제 공통의 오답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공통의 오답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해. 네가 이거를 지금 계산을 틀렸어. 저거를 2분의 1로 하는 사람 나와. 당연히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게 플러스 2분의 1로 계산을 하면 그 오답이 나와. 그 오답이 13인가가 나오거든. 그래서 루트 13. 내가 너네들이 답을 쓴 걸 보고 이 새끼들 왜 이걸 13을 썼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거야. 이유는 저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 얘기했잖아. 사인, 코사인 이 각에 대해서 네가 지금 이걸 틀리고 있으면 당연히 이 뒤에 계산이 식을 옳게 썼어도 틀릴 수밖에 없어. 알겠어? 선생님, 코사인 120이 왜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그러니까 너네가 공통으로 틀렸다면 내가 그 부분을 신경을 못 쓴 것 같아. 알려줄게. 왜 코사인 120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할 수 있는가? 아니 120도라는 게 봐봐.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사실 이렇게 계산하고 있거든. 코사인 120도는 봐봐. 우리가 단위원을 가지고 왔을 때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X좌표로 찾아, Y좌표로 찾아? 여기를 세타만큼 회전시킨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동경과 이 원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코사인이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단위원, 반지름 1일 때. 자, 그런데 그럼 코사인 120은 뭐냐? 코사인 120 이거야. 어떤 거? 다시 단위원 그려볼게. 세타가 120도일 때잖아. 동경을 120도만큼 회전시킨 그 위치로 가는 거야. 그때 무슨 좌표 보자고? 코사인이니까 X좌표. 이 회전각을 120도로 했을 때에 이 교점에 X좌표를 보면 그게 코사인 120도야. 근데 실제로 여기가 120도면은 여기 얘가 몇 도야? 30도. 30도. 그치? 아니 120도는 90 더하기 30이잖아. 그럼 30도면은 내가 이거 확대 좀 할게. 너무 작게 그렸다. 다시 그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반지름 1이야.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선회발 내려서 보여? 이 점의 X좌표는 이 노란색 선분 길이야 그냥. 맞지? 이 선분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 요만큼이 30도라며. 이 빗변이 지금 얼마야? 반지름 1.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2대 1대 루트 3이잖아. 특수각이니까. 요게 1이면 요건 절반 쳐서 2분의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 점 X 값이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찾는 거야. 헷갈린다면. 사실 문제를 많이 풀면은 사실 쌤 같은 지금 쌤의 경지 정도면은 보면 바로 나오긴 하거든. 근데 쌤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순간 몽롱할 때 쌤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할 때 문제 다 풀어보는데 가끔 이제 쌤도 인간이니까 졸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나도 가끔 헷갈리기도 해. 이게 플러스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그러면 쌤은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그려. 그리고 직접 확인을 한다 이거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플러스 2분의 1로 이제 삽질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식 써놓고 틀린다고 그러면 맞출 수가 없어. 저게 안 되면. 자, 그러면 계산하면 끝이지. 얘가 25인가요? 계산하면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고 2 지워주고 25, 12 더하니까 37. a제곱이 37, a는 루트 37. 이해됐어? 자, 됐고요. 43번 보자. 여전히 삼각형 ABC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보면은 자, 42번도, 43번도, 44번도 6요소 중에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3개 가지고 나머지 구해라 이거야. 3개 가지고 나머지 구해. 3개 가지고 나머지 구해. 이거야 지금. 이 43번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본다면 변 몇 개랑 각 몇 개야? 변 3개고 각이 하나도 없어. 각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변 3개야. 변 3개, 각이 빵개야. 영어로 아까 써놨지 내가. S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어. 각이 없어서. 오케이? 무슨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코사인 법칙이야.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야. 무조건. 이거는 100%야. 변 3개면. 그러면 이제 코사인 C를 구할 건데 사실 뭐 그림을 물론 그릴 수도 있지만 그림 이제 그려볼까요?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A, B, C가 A가 4면 여기가 4죠. B가 7이면 여기가 7이고 6이면 여기가 6. 뭐 이런 상황인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코사인 C.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세요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코사인을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의 그 오리지널 형태보다 어떤 형태로 가대? 코사인 C는 그 형태 있지. 코사인 C는 그 형태. 그 형태로 가서 계산을 해주자. 코사인 C는 분수야, 그지? 분모에 뭐 들어와? 2 곱하기. 빨리. 4 곱하기 7. 그러니까 요 끼인각에 대한 옆에 있는 이 변을 말해주면 돼. 4, 7. 그리고 분자는? 그렇지. 4제곱, 7제곱하고 빼기지? 남아있는 거 제곱하면 돼. 6제곱. 하면 코사인 C를 네가 구할 수 있고 요 3개 중에 이게 제일 쉽네. 그지? 자, 변 3개 제일 쉬운 상황이야. 각을 구할 때 요 버전으로 구해주면 돼. 44번 가보자. 변이 몇 개고 각이 몇 개야, 얘는? 얘는 변이 2개네. 각이 1개고. 그러면은 이거는 42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아예 같은 상황인가? 어때? 쌤은 이 문제를 설계할 때, 이 페이지를 설계할 때 그런 거 생각해. 동일한 요소를 굳이 하진 않아. 다르니까 넣은 거야. 어떤 게 다르냐면은 이 각의 위치가 얘는 무슨 각? 끼인 각. 얘는 안 끼인 각이야. 근데 푸는 건 똑같아. 둘 다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자 이거야. 둘 다. 상황을 좀 볼게. A, B, B, C니까 A, B, B, C니까 지금 겹치는 이 두 선분에 겹치는 이 각이 B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짝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 그림이 틀릴 수도 있는데 잘 봐.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인가요? 대충 그릴게요. 여기가 3분의 파이야. A. B하고 C가 있어. 자, A, B가 3이래. 여기 3. B, C가 루트 13. 여기 루트 13까지만 대충 표시해두는 거야. 구하는 게 어디라고? 이 문제 구하는 게 뭐야? 44번. 넓이 구하래.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해볼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알고 싶으면 뭘 알면 될까요? 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쌤,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밑변 높이 나누기 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각이 하나 나와 있잖아. 우리 중학교 3학년 삼각비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제2의 공식. 두 번째 공식. 그게 뭐야?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세타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s, 넓이가 2분의 1에 x, y 곱하고 사인 세타.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중학교 3학년 공식이야. 뭐야? 2분의 1 변 사인 끼인각. 한번 외칠게. 넓이는 2분의 1 변 사인 끼인각. 넓이는 2분의 1 변 사인 끼인각. 내가 만약에 뭘 알고 있으면 이 공식을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여기에 있는 요 AC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2분의 1 변 사인 끼인각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거를 알면 되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 구하라는 문제네. 어떻게 한다? 미지수를 잡는다. x라고 두자. 여기부터 출발이야. 이걸 x라고 두면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어떤 코사인 법칙? 안 끼인각 코사인 법칙을 쓰자 이거야. 방법은 똑같아. 나와 있는 이 각에 마주보고 있는 이 녀석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야. 이 녀석을 주인공으로. 루트 13을 주인공으로 하는 코사인 법칙. 그것의 제곱은 13이야. 해볼까요? x부터 할까요? x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그리고 코사인 얼마? 60도 코사인 3분의 파이. 이게 지금 얼마죠? 코사인 60도? 요건 2분의 1이죠. 정리합시다. 13을 넘겨서 몇 차 방정식일 뿐이야? 2차 방정식일 뿐이야. x 제곱 1차항 얘밖에 없어요. 자 여기 2 지워집니다. 약분 마이너스 몇 x? 3x. 상수항 얼마 됐니? 마이너스 4. 이게 만약에 양수근 두 개면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봤을 때 양수근 하나에 음수근 또 하나 있어. 되게 당연하게도 음수근은 버리면 돼. 그래서 양수근 x를 구하면 얼마 나와? 4 나와서 끝이다.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가 4일 때 넓이 구해볼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넓이 s는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각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 하면은 넓이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각이에요.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각.